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상승했는데 결국은 우리 시장이 천수답이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던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해외 증시가 내리든 말든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해외 증시가 오르든 말든 내리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최근에는 조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매도 재개 직전까지는 이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에 앞서서 이렇게 이륙형, 비행기가 막 이렇게 이륙을 하듯이,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듯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 이륙형 패턴이 이렇게 가서 뭐 부양을 한다, 이러면 이제 되게 좋은 건데, 근데 이걸 주도할 만한 주도주가 있느냐? 삼성전자는 일단 아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조금 위협하다. 그럼 포스코라든지 그런 다른 굴뚝주들이 이 삼성전자의 대안으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도 아직 시가총액 규모가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큽니다. 주도주가 있으면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꺾이기 전까지 시장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있는 경우에는 시원하게 잘 가고, 이 시점에서는 주도주가 삼성전자였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코스피 상승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근데 주도주가 없는 기간이다, 그러면 올라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뭐 얘네들 외에 삼성전자가 내리면 지수가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은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랠리의 가능성은 다소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그 천스닥이 되고 나서부터도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천스닥의 흐름, 그리고 중소형주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냐. 심지어 코스닥 150을 빼고는 공매도에서 자유롭다. 근데 코스닥 150이 하락한다고 해서 코스닥 150 종목이 상대적으로 싸졌다고 나머지 코스닥 종목을 매도하고 이 종목으로 갈아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공매도 영향을 받는 것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을 제외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뭐 그 공매도 재개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공매도 재개하더라도 코스닥 150과 나머지 종목들의 어떤 지수의 비중을 감안했을 때 딱히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뭐 유수홀딩스 괜찮았고, 이원 컴포텍 괜찮았고,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NHN벅스 뭐 나쁘지 않았고, 제노레이도 뭐 그럭저럭 괜찮았고, 액트가 되게 좀 특이한 흐름이었는데 요것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트가 오늘 굉장히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음봉의 길이는 뭐 요때하고 필적할 만한, 2020년 12월 28일과 필적할 만한 음봉인데, 딱히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뭐 굉장히 좀 크다. 다만 요 방향을 꺾어 놓을 만큼의 어떤 음봉은 아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나올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올라오면서 추가 하락을 아주 간소하게 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쐐기형의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액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닌데, 다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집중됐을 때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이렇게 쭉 밀렸을 때 액트의 거래량, 오늘 119만 6,990주 이렇게 거래가 됐고, 그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6,148주를 샀다. 어제도 57,000주를 사고, 이런 부분에서 뭐 다소
물량을 쥐고 있던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죽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량이 뭐 못해도 한 10만 주 이상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래량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언제든지 많이 갖고 있는 주택가 털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준 거고, 그래도 이런 세기형 패턴을 이어가면서 한 번 더 시세를 내는 쪽에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흑자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제분이 이제 16만원대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좀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터주. 뭐 어쨌든 뭐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잘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없다면 이제 시장이 등장했을 때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전도유망하니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래량이 터졌을 때 조심하라. 요게 다가 아니라 고가에서, 만약에 저가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이건 호재입니다. 손바뀜이 바닥에 일어났으니까 뭔가 주가를 부양할 수 없는 쪽에서 부양할 수 있는 쪽으로 물량이 넘어갔다라는 거니까, 저가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호재.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건 무조건 경계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실컷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이때 조심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의 방법으로 이런 거래량 터진 종목들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 뭐 자신만의 방법이고 투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오로지 시세 차익만 원하니까 투기긴 하지만 자신만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뭐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낸다, 그것 가지고 뭐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잘 되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방법들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그게 정말 미친 짓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부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수익률이 좋으시다니까 축하드리고, 글쎄 뭐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뭐 딱히 없어지겠냐마는, 근데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건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뭐 이런 한 푼 수익 낸 거 없고, 수익 활동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행위를 가지고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 뭐 이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요것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당시에 우진 플라임이냐 이완 컴포텍이냐, 제가 저울질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우진이 올랐으니까 그때 우진 살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더 비중이 높았다면 당연히 이걸 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더 비중이 있다라고,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했긴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서 우진 플라임을 선택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느 정도 왜곡이 돼가지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했어라고 기억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건 착시야, 착각이야. 당연히 나는 이온 컴포텍이 더 괜찮을 거라 생각했을 거고,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보고 그 이온 컴포텍을 선택을 했고 고민을 했었다. 뭐 그 정도지. 우진 플라임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때 내가 우진 플라임 사려고 했는데 이딴 거 안 통합니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온 컴포텍을 저도 마찬가지고 우진 플라임보다 한 10배는 더 유망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샀던 거고. 예. 만약에 조금이라도 두 종목을 가늠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두 개 다 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나고 나서의 착각이다. 이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이거 하고 그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말할 필요도 없어. 들을 필요도 없어.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네, HCT, 인선, ENT.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개 한꺼번에 나오면 의욕 상실입니다. HCT, 인선, ENT. 예, 조금 이따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걸 뭐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럴 게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씩 1년만 하면 기술적 분석 다 배웁니다. 별거 없습니다. 누가 뭐 이상한 지표 끌고 와가지고 뭐 이게 어쩌고 그냥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어디 감히 사기를 쳐. 예.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10번에 한 번만 못 먹어도 고 하면 10번 다 미리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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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창 솔루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버지 두셨습니다. 예. 플리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지, 네. 선수라기보다는 불나방의 영역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서 거래량이 빵 터진다. 이게 이제 메이저가 털고 나가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컨디션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는 데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로또 복권도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매주 뭐 1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나는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900만 명인데 한 10명 정도 나올 수 있고 그 10명이 떠돌을 제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이 절대 될 수 없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단. 이 거래량의 상승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닥에서 거래량 빵 터져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상승. 고점에서 거래량이 빵 터진다. 하락.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올라가서 거래량 터지면 털기 위해서 거래량 터지는 거고,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 이제 매집하려고 터는 거니까, 뭐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뭐 떠드는 사람들 계좌 까보면 여러분들보다 못합니다. 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BGF 리테일. 네. BGF 리테일. 보고, 요 종목들에 앞서가지고 그동안 제가 뿌려놨던 종목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분부터. 네, 대한제분이 최근에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바뀌느냐, 뭐 아주 미약하지만 저점이 올라갔고, 그리고 요 고점을 넘어서면 추세 자체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큰 틀에서 추세가. 여러분도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 대한제본을 보더라도 요 과정에서는 하락입니다, 계속. 그리고 요 과정에서는 상승이었고, 지금 횡보입니다. 그러면 이 하락할 때는 뭔 짓을 해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고, 상승할 때는 뭔 짓을 해도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잘하는 사람들은 수익 보고 못하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그런 횡보장인데, 여기서 방향을 위로 정하면 또 이 횡보장에 모아갔던 투자자들은 수익이고, 내려가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지만, 내려간다면 또 인고의 시간이 더 기다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한제본이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목과 묶어서 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유동성 제약도 없기 때문에 대한제본이 큰 문제가 없으면 요 추이대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네, 이마트가 연초 반짝 상승한 이후로 좀 재미가 없습니다. 반짝 상승한 이후로 재미가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마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신선식품 배송한다? 거의 다 하루에 주문량 다 쳐낼 수 있습니다. 쿠팡하고 비교해가지고 전국의 주요 곳곳에 이마트가 있고 이걸 물류센터로 쓸 수 있는 회사와 물류센터에만 5조 원을 투입해야 되는 이 회사와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그 유통시장에서 나름 잔뼈가 굵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범위에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또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가 어떤 신선식품 배송을 위한 지점을 이제 신선식품 배송을 위한 거점으로 바꾸고 전환적인 어떤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쿠팡보다는 훨씬 유망하니까 관심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배송 체계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게 CJ 제일제당인데 일단은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고 이전에 비해서 주가도 회복을 했고, 그래서 쿠팡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거, 물류센터, 그리고 뭐 그 고객, 가까이 사는 고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쿠팡이 투자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쿠팡하고 비교가 되는 게 이마트, 롯데, 쇼핑 뭐 이 정도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어떤 지점을 빌려가지고 그걸 다시 임대에 쓰는 방식이라면 이전에 비해서 다소 수익성 개선을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쿠팡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기존 업체의 어떤 합종 행보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오늘 84,000원 다녀왔습니다. 제가 팔고 난 효과가 똑똑히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8만을 팔았습니다. 본전에 걸어놨던 게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삼성생명이 외국인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배당금과 그리고 시장의 어떤 변화를 노리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특히 삼성생명은 뭐 딸려간 거나 다름이 없고 하나생명이 보험주치고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로조. 올해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실적 측면에서.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겨우 말아 올리고 있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낸 상태고, 그래서 인터로조가 굉장히 유망한데 지금 많이 올랐는데 사요? 뭐 조정 받으면 사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굉장히 전도 유망한 기업이라서 기대를 할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예, 영신금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소유자 증명서 관련해가지고 그 앞에 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구비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임시주총 개최 관련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1인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에게 이로운 일, 이 이로운 일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해야 된다. 예, 요거에 가장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새로운 이사 선임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전체 주주에게 이로운 일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거 외에 예, 어떤 다른 부분들, 그 영신금속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저도 사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억이 아니라 기적.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고민이 좀 많은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란 것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과거의 주주 운동이랑 이런 걸 다 연구를 해본 사람이고,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주주 운동 하는 사람은 돈 벌면 안 되는구나. 돈 벌면 다 뭐 그게 부당 행위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만 안 벌면 되는구나. 두 번째, 뭐 소액 주주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소송하고 이런 거 그 사이에 시간 다 가버리고 다 흐지부지 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신속하게 해서 제가 개인 자금으로 신속하게 해서 하는 거. 뭐 여러 다른 분들 자금을 조달하면 그게 또 뭐 너네 공동 보유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참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주주운동 했던 분들 수익 내면 그걸 가지고 다 올가매 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주주운동해서 손해는 안 보지만 딱히 수익 보는 부분도 없다. 소송비 쓴 거 올해 소송비만 해도 1억 넘게 썼으니까 제가 여기서 영신금속에서 차액을 본다 하더라도 큰 수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전체 주주들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신금속 주주분이 아닌 분들,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 한 분씩 계속 만나 뵙고, 혹시라도 위상증자에서 주가가 빠지면 받아달라.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주식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고,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사면 저희 지금 지분공시에 포함이 되면 되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준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주 많은 내용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풀면 뭐 탈세 이런 거, 뭐 탈세 그거 국세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받았다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제가 확보한 자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최대 주주 포함해서 전체 주주한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CT. HCT는 보합이고 뭐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그 수익에 따른 어떤 주가 수준으로는 적정한 정도. 그리고 뭐 신고가하고 그렇게 멀지 않고 3년 만에 상장 초기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만에.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의 아직 큰 흐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력은 있는 것 같다.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는 것 같고,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이어진다면 그 숫자로 인해서 요 HCT라는 종목은 계속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와, 이 종목 진짜 대단한 거 갖고 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네, 인선 ENT.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크냐 작으냐를 봤을 때 지금 신고가니까 큽니다. 예, 큰 상태고. 예, 그리고 뭐 IS 동서가 최대 주주니까 신용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아주 높은 건 아니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인선 ENT 주가 흐름이 계속 올라가면서 불과 한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주가의 절반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산다? 이때 안 사고 뭐 했는데? 라는 부분. 예,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뭐 안 움직였고 지금 움직였다? 예, 그런 걸로는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인선 ENT를 보면 뭐 나쁘지 않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다소 부담스럽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창솔루션 그때 추천한 거 외에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선업이 이제 부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업황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나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다소 높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받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창솔루션이 뭐 나중에 조선업이 아주 호황이 되면 뭐 아주 크게 오를 수 있겠지만 당장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예, 플리토. 예, 플리토가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자산 가치나 이런 건 거의 없는 상태고, 뭐 거의 가히 뭐 이온 컴포텍과 다름없는 상태인데, 예, 매집형이 나오고 1차 상승이 나왔으니까 2차 상승에 대한 기대는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대응에 따른 반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팔려고 여기서 팔려고 대량으로 집중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플리토라는 종목은 적자 종목이라서 딱히 볼 거 없고, 연간 기준으로 살펴봐도 뭐 5년 연속 적자니까 코스닥이라서 상장 폐지 관련 심사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2차 상승 파동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민엔지. 예, 민엔지는 뭐 그닥 나쁘지 않은 주가, 저평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저평가에다가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하고 그 매집한 가격대 위로 올라섰으니까 역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거를 넘어서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BJF 리테일 마지막으로 보는 건데, BJF 리테일은 그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그 CU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떨어졌는데, 이 사업회사의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훨씬 높아져 있는 상태고, 실적 가치하고 대비해도 높아져 있고, 성장성을 감안해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뭐 한 3년 이렇게 부진했고, 이제 막 코스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BJF 리테일이 상승하려면 전 시장에 저평가 종목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또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 BJF 리테일이 분명히 나쁘지 않은 종목인 건 맞지만, 편의점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재패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CU라는 어떤 경쟁자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로컬 위주로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 구조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 있겠느냐, 추세를 만들어 가는 건 좋은데 과연 추가 상승의 동력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소 회의적이다. 하지만 1차 상승이 나오고 2차 상승이 안 나왔으니까 뭐 한 번쯤은 더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봤고 그 좀 화제가 됐던 종목들 하나씩 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U 메디칼인데 과거에 중소형 성장주로서의 이 종목의 가능성을 봤고, 그래서 실제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이 가격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 도달을 하고 뭐 대응이 끝났다 말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몰린다라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데 한편으로는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최대 주주하고 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주주들이 그런 상태에서 과연 유상증자 회복하고 회사를 정상화한다 하더라도 남의 입에 떡을 넣어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1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제노레이 한번 보면 흐름을 잘 만들어가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으니까 요것만 기대하고 지켜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